벤투 2차 예선 북한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바로 어젠데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경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베일에 쌓였죠. 요 말씀 하나는 드려야 되는 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수요일 오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녹화 기준으로 해서 내일 17일 녹화 중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를 내일 좀 두고 봐야 된다. 네. 그거는 내일 새벽에 일단 우리 선수단이 이제 대한축구협회 또 직원들과 이제 들어올 때 DVD를 한 장을 갖고 오기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DVD가 축구 중계를 하는 것처럼 방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 또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 그런 DVD가 될지 아니면 이게 뭐 엄청나게 축약됐다든가 편집됐다든가 혹은 뭐 믹싱 과정에서 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DVD가 되면은 또 그게 방송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DVD가 오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전체 풀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사실은 내일 그 자료가 와봐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지나도 우리가 정순주 아나운서 지금 말씀처럼 계속 경기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물론 다녀오신 분들의 이제 말로 이제 전해지는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좋은 화면이 와서 뭔가 녹화 중계라도 이제 지상파 3사가 아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네, 17일이죠. 바로 내일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DVD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DVD는 상태를 봐야겠지만 선수들의 얘기를 전 너무 듣고 싶어요. 대체 어떤 경기였는지 어떻게 그 무관중 속에서 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저는 뭐 중계가 없는 건 그렇다 치고 한효님이 그 DVD가 네. 어떤 식으로 된 DVD인지 그것조차도 지금 불명확한 거에 대해서 네, 그게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네요. 방송용으로 그래도 좀 쓸 수 있게 난 주기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해서 줄 거라고는 좀 믿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지금 연출이 되지 않았어요? 진짜 이 경기가 방송도 안 돼서 네. 말로 전해져서 마치 예전에 구전되는 차범근 감독 이회택은 그런 게 어떤 있었어. 선수라더라. 그러니까요. 차범근은 어떤 선수라더라. 이런 것처럼 그런 구전된 옛날에 경기로 말이야. 지금이 2019년인데요. 와 진짜 뭐 언론에서는 깜깜이 중계라는 표현도 썼지만 생중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계도 없고 관중도 없고 득점도 없고 기자도 없고 좋다 뭐 문자 중계라도 그러면 해준다고 하니 어제 5시 반부터 딱 봤어요. 이러면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옛날에 2000년에 안정환 선수가 거의 20년 전이죠. 페루자로 갔을 때 우리 팬들이 그때 어떻게 봤나요? 이탈리아 한인 사이트 있어요. eveitalia.com. 네. 거기서 고마우신 그 이탈리아에 계신 한인 분께서 문자 중계를 해줬어요.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봤어요. 팬들이. 그런데도 실시간으로 한 5천 명씩 이상씩 몰려 있었거든요. 상황이 뭐 브리자스가 어떻게 했다, 뭐 움직였다, 뭐 그때 마테라치가 어떻게 했다, 막 그런 것도 나오고 중간중간 나온단 말이에요. 몇 분 뭐 상황이. 그래서 저는 내심 야 오랜만에 그런 문자 중계 한번 보자. 아예 없더군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예 협회에서 모인 없다가 기자들이 그러니까요. 정보를 받아서 기사를 쓰면 우리가 접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네. 거기서 AFC로 보낸 거를 협회에서 받아서 다시 보는 그런 또 신개념 문자 중계. 네, 봤어요. 지금 2019년에. 전 그래서 여자 축구 때였나? 우리 저 SBS 쪽 사람들 그때 기자단으로 해서 가셨던 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김수영 기자 그때 기자 그 부스 쪽 그쪽은 와이파이가 잘 터졌었대요. 그래요? 저 그 얘기를 방송국에서 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실시간으로 사진도 전송도 하고 막 영상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다가 해놓은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고기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협회 사람들은 그래도 상황들을 조금 빨리빨리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걸 보라 했더니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관중도 없고 뭐 다 없지만 인터넷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자세한 문자 중계는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러프한 문자 중계는 기대했는데 그것까지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맞아요. 깜깜이 중계에 깝깝한 경기 그 시간을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결과를 깝깝한. 결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게 2019년에 일어나야 될 상황인지 저는 정말 개탄스럽고 지금 장 선생 입에서 2019년이 한 서너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첨단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나왔지만 피파 인판티노 회장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그러니까요. 인판티노 회장도 놀랐을 거예요. 본인이 상상 이상의 상황들을 봤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라는 봤기 때문에. 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금 규정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봤다면 피파나 AFC가 원정팀들의 국민들의 볼 권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렇게 중계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겼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방지할 만한 이번 계기로 맞아요. 뭐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차 예선, 2차 예선까지 모든 중계권이라든가 마케팅 권리라든가 뭐 관중 입장에 대한 그 권리라든가 모든 상업적 권리가 이제 그 개최하는 나라의 맞아요. 축구협회에 그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은 1차, 2차 예선까지는 그렇게 하고 3차 최종 이렇게 가면은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해당 대륙 연맹이 이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는데 왜 1차, 2차는 그럼 이렇게 할까? 축구를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200개가 넘고 그런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예선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는 좀 유감스럽게도 방송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조금 좀 어려운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 2차까지는 해당 지역의 축구협회가 자기네 사정에 이제 따라서 하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중계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굉장히 그런 방송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가 있는데 그거를 뭐 삽시간에 뭐 개선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 하려면 FIFA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FIFA와 각 대륙 연맹들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데는 뭔가 약간의 어떤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 그런 걸 해서 결국에는 1차 예선이건 2차 예선이건 3차건 최종이건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균질적인 중계라든가 그런 게 좀 이루어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야만이 그런 게 가능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주최국에 좀 재량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북한전은 어쩔 수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 1시간 전이었나요? 2시간 전이었나요? 많은 이제 방송사에서 분명히 표가 다 팔렸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러 올 거다. 그 기사는 또 뭐예요, 근데? 저는 또 결과적으로. 뉴스에서 결론적으로는 봤었는데. 가짜 뉴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뭐 안표가 횡행하고 뭐 이제 그런 뭐 기사도 제가 손흥민 봤는데 뭐를 네. 보려고 손흥민과 뭐 이강인은 쌀을 뭐 몇 굉장히- 킬로를 살 돈을 뭐 맞아요. 그런 기사는 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투펀치 얘기했던 것처럼 카드 섹션 기죽지 말아라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을 줄이야. 네. 정말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자도 안 들여보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떠나서 뭐 이거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방송 인프라나 이런 부분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상황을도 피파가 지금 달궈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저는 네.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의원님은 북한을 가셨었잖아요. 네. 무관중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아니요, 제가 갔을 때는 그 같은 경기장인데요, 꽉 찼죠. 네. 예, 꽉 차고 제가 뭐 어제도 다른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5만 가까운 관중이 들어오는데 한 10분 만에 들어와요. 아주 빠르고 질서 있게, 네. 아주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중계진이니까 당연히 먼저 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관중석에 싹 비었는데 이제 딱 이제 들어오네 하면은 착착착착 한 10분 지나면은 5만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빠져나갈 때도 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 밖에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려나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근두근 기대가 그렇죠. 그래서 많았죠. 관중이 저 안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네. 상상을 못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문자로 이렇게 간간히 선발이 어땠는지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선발 스리랑카전 4골을 넣었던 김신욱 선수는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었고 황의조, 손흥민, 나상호 선수가 선발을 했었는데 후반에는 또 나상호, 황희찬 선수가 교체가 됐고 황인범, 권창훈 선수 그리고 황의조, 김신욱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에 좀 더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 후반 10분과 17분 김연건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경고를 받았다. 이 정도만 이제 문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좀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땠을 거다. 아니면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뭐 관심법으로 뭐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그 스리랑카전 멤버를 봤을 때는 네. 이 북한전에서 나올 선수들은 스리랑카전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손흥민, 남태희, 김민재 선수는 이제 중간에 교체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끝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리랑카전에서. 그러면은 끝까지 뛴 스리랑카전의 멤버는 아마 대부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실 이제 김문환 선수 하나만이 이제 나왔던 셈인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용 선수가 이제 부상이 좀 있어서 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김문환 나왔죠. 선수가 나온 것 같고 나머지 포지션은 스리랑카전 풀타임 뛴 선수들은 결국은 다 바뀌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는 역시 또 다시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고 이제 남태희 선수도 선발이 아닐까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남태희 선수 자리에 어떻게 보면 황인범 선수가 들어왔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용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문환 선수가 들어왔고 요 정도만 이제 한 명 한 명 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이 북한전에서 선발로 나온 선수들 라인업은 뭐 이건 예상대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를 안 봐서 그런데 이제 이 라인업을 가지고 포메이션은 두 가지가 대체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황의조, 나상호 선수가 이제 쓰리톱을 형성하면서 이른바 4-3-3 내지는 4-1-4-1 같은 그런 형태의 포진도 가능한데 혹은 나상호 선수가 이제 이재성 선수와 더불어서 약간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사이드 미드필더로 들어오고 황인범 선수가 정우영 선수 앞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어오는 이른바 다이아몬드 4-4-2 내지는 벤투 감독 식으로 이야기하면 4-1-3-2 같은 이러한 포진도 가능한데 과연 3톱이 양 사이드로 이제 펼쳐지는 4-3-3 내지는 4-1-4-1이 됐을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4-4-2 내지는 4-1-3-2 같은 유형이 됐을지 그러니까 황의조,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떤 포진으로 실제 북한과 싸웠는지는 그게 저도 궁금해요 지금. 그러니까 요 지금 나온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꾸릴 수 있는 포메이션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제1 유형일지 제2 유형일지 요거는 DVD가 좀 오면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답답하네요. 근데 아마 뭐 축구협회에서 어저께 살짝 들어왔던 얘기나 아니면은 벤투 감독이 이제 그 북한 가기 전에 또 이번에 2차 예선 두 경기를 앞두고 했던 얘기를 고려해 보면 어제 멤버가 스리랑카전에서 게임 플랜 두 경기를 짤 때 네. 미리 사실 사전에 언론한테 약간 언지를 흘린 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차전 투르크메니스탄전 때 처음에 4-1-4-1, 그러니까 4-3-3이죠. 공격 시에 4-3-3 운영에서 잘 됐었다. 근데 30분쯤에 본인이 전술을 괜히 다이아몬드 4-4-2로 바꿨다가 네. 문제가 됐다. 그래서 잘 됐던 4-3-3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잘 됐었는데 그거를 끌고 갔어야 된다는 뉘앙스였죠. 그래서 결국은 스리랑카전에 나왔던 멤버들이 약간 로테이션이 될 거라고는 예상이 됐어요. 원래 가져가려고 하던 플랜 A는 아마 투르크메니스탄전 4-3-3으로 유지가 됐던 그 멤버. 네. 그 멤버의 전술 운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딱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용 선수 변수만 생겼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벤투 감독에게 한 의원님도 이제 벤투 감독 부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런 뉘앙스였죠. 조금 유연성이 약간 부족하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이 A매치 기간에 뭐 유럽도 그렇고 요즘엔 유로 예선을 치르고 있지만 그 A매치 때 보통 두 경기 하잖아요. 네. 짧게는 이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A매치 기간이 열리고 그리고 또 길게는 또 몇 달 있다가 또 열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치 딱 플랜 A를 뭐 만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플랜 A가 벤투 감독은 한현님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 포르투갈 대표팀에도 쓰는 선수만 밀 딱 계속 그렇죠. 쓰는 선수만 넣어요. 근데 선수들의 폼이라는 거는 사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한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폼이 막 올라오는 선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상호 선수다. 나상호 선수는 최근 FC 도쿄에서는 계속 조코예요. 사실상. 조코로만 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선수들 예를 들어서 황희찬 같은 선수는 요즘에 폼이 계속 좋잖아요. 그렇죠. 또 김신욱 선수는 4골을 넣어버렸어요. 지난 경기에. 근데 북한이 뭐 그렇게 체격 조건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팀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유연성. 연속으로 이어지는 A매치 두 경기에 대한 연속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란 거는 딱 흐름을 탔을 때 싹 한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이제 폼이 좋은 선수들을 약간 도전적으로 변형적 운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포지션은 있지만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물론 교체 투입은 시키긴 했어요. 김신욱 카드, 황희찬 카드 다 교체 투입은 시키긴 했지만 요즘 같은 페이스라면 연속성을 좀 살려줘야 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네. 네, 황희찬도 그대로 흐름 살려주고 김신욱도 그대로 시간 선발이든 시간을 좀 많이 주면서 그대로 분위기를 살려주면서 투입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딱 고정된 멤버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이제 약간 희생이 될 수 있는 기존 멤버들도 있겠지만 네. 사실 감독이 그런 부분들은 너무 딱 고답적으로 딱딱해서 컴퓨터처럼 이렇게 딱딱딱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바꿔주는 게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에요. 물론 경기 내용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땠는지는 몰라요. 나상호 선수가 엄청나게 잘하고 막 황인범 선수가 엄청나게 잘하고 막 저는 어땠는지는 모르죠. 저희는 모르지만 이번 그 2연전에 대한 게임 플랜을 미리 딱 짜놔서 거기다가 딱 맞춰놓고 네. 선수도 딱 집어넣고 뭐 하기에는 지금 선수들은 계속 폼이 변화하고 연습하면서도 또 갑자기 폼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선수는 생각보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어떤 선수는 막 올라오고 그럴 때 조금씩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약간만 더 부연하자면 저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도 있듯이 네. 요즘 정도 황희찬 선수면은 뭐 아무리 오스트리아 리그라 할지라도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럼요.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는 요즘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라인업의 한 자리에 가급적 황희찬 선수가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나라에서 지금 황희찬 정도 시즌 초반부터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최근 흐름이면 이 선수는 하나 오히려 황희찬 선수는 하나 선발 11에 박아놓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장 의원님 말씀대로 황희찬 선수는 애초에 11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요한 북한전에서 11에는 못 들어오고 이제 나중에 교체로 들어온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황희찬 선수 정도의 지금의 폼이라면. 그리고 이제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거는 김신욱 선수가 뭐 선발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바람직하고 아주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김신욱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를 했다는 거. 이거는 투르크메니스탄전의 그 골키퍼 집어넣는 덩크슛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스리랑카전에서는 뭐 확연히 위력을 받고 또 김신욱 선수 때문에 경기 전체가 아주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벤투 감독도 김신욱 선수의 값어치를 이제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를 내리고 김신욱 선수를 놓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신욱 선수에게 나중에 골을 넣기 위해서 김신욱 선수를 투입하는 그런 걸 한 걸 보면 이제는 김신욱 선수의 쓰임새는 그래도 확실히 벤투 감독이 인지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 스리랑카전 북한전을 통해서 김신욱이 이제 확실히 어필을 했고 아시아권에서 또 상당히 통할 수 있는 전술이라는 게 또 어필이 됐구나. 요거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연속성을 더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2차 예선에서 확실히 완벽하게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플랜 A, 플랜 B를 조금씩 만들어내면서 약간이라도. 그러니까 뭔가 유연성을 받다라는 거에서 2차 예선에 좀 얻은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의 유연성을 기대를 했거든요.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았을 네. 거라는 아쉬움이 여기서 너무 기계적이었죠. 예, 남태희도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또 이강인 선수가 물론 뭐 수비적으로는 조금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벤투 감독의 얘기도 있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시아권 레벨에서는 그건 정도를 상쇄할 만한 지금 파괴력 있는 공격 지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내심 또 그런 부분도 교체에서는 유연성을 주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로 다 기대한 요소들은 있어요. 물론 약간 그런 벤투 감독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겠지. 투르크메니스탄 멤버로.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내심 기대는 했었어요. 근데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교체 멤버도 예상은 된 순서대로 그렇죠. 나온 거예요. 네, 예, 예상은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가 부상으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권창훈 선수가 항상 요 정도 타이밍에 이제 또 교체로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 교체 그리고 김신욱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또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요 세 명 교체도
사실은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다. 그러니까 전혀 뭐 변칙 없는 선발, 변칙 없는 교체 그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결과는 사실은 북한이 지금 무관중으로 경기를 했는데 무승부면 우리의 사실 레벨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겼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또 결과적으로 아쉽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어제 많은 또 방송에서 이 결과 어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저도 딱 그 얘기는 했어요.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말 이례적인 환경, 정말 이례적인 상황, 생소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골 득실이 어쨌든 많아서 지금 이 2차에서는 무조건 1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2위가 되면은 다른 조 2위들과 또 따져봐야 되고 1위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1위가 어쨌든 우리가 1위 고수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다만 이제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 첫 번째 말씀은 어제 우리 경기보다는 조금 뒤에 스리랑카 대 레바논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원정 경기긴 하지만 레바논이 거의 뭐 이길 걸로는 예측이 됐던 경기죠. 스리랑카는 사실 이번 2차 예선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미안하지만 가장 약체급에 속하기 때문에 레바논의 승리가 유력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비겼으니까 7점, 7점, 6점에 지금 승점이 됐고 네. 바로 우리의 이제 11월 14일 경기가 레바논 원정 아닙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레바논 경기도 우리가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사실 뭐 레바논보다도 우리가 액면가 전력은 위죠. FIFA 랭킹도 위고 선수 몸값의 총합도 우리가 훨씬 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레바논 원정이 우리에게는 약간 안 좋았던 기억도 있는 곳이고 또 여기서는 한 번 삐끗하면은 이제는 중요한 1위 정말 2차 예선에서 꼭 사수해야 되는 그 1위 자리가 약간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전에서 우리가 속한 조의 전체적인 구도가 거의 판가름이 난다. 어쨌든 2차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선수들도 먼 길 갔다 오느라 그리고 이례적인 상황을 직접 겪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잘 와서 또 재정비해서 11월 달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